청구 취지는 단순히 집을 비워달라는 것보다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같이 넣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건축 재개발 전문 정정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그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서 각 단계별 실무적인 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순서만 따라오신다면 불필요한 시간 비용을 크게 줄이고 실수를 방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명도소송은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때문에 그 근거가 확실해야 하는데요. 소송을 시작하기 전까지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계약 해지 요건입니다. 주택은 월세 2기분, 상가는 3기분 이상 연체가 발생할 때 해지와 명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둘째, 해지 의사표시는 가능한 한 빨리 남기셔야 합니다. 내용 증명, 문자, 카톡 모두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체 요건이 아직 안 됐는데 서둘러서 해지를 하시거나 오히려 해지 통지를 너무 늦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확보됐다면 먼저 1단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다른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으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소송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버린다면 판결을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받아두면 당사자 항정의 효과로 이후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처분 결정이 송달되면 그로부터 2주 안에 집행관 집행을 완료해야 유효합니다. 집행관 집행은 현장에 집행관이 나와서 고시하는 절차인데 상대방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인 2명과 열쇠 수리공을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본안 소송 절차입니다. 청구 취지는 단순히 집을 비워달라는 것보다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같이 넣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입증 자체는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집주인이라는 것, 임대차 관계가 있었다는 점, 해지 요건이 충족됐고 해지 통지를 명확히 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상대방이 실제 점유하고 있다는 점, 이 4가지만 깔끔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죠. 유치권이나 시효 취득 같은 것을 들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 분쟁이 얽힌 현장이라면 유치권을 주장할 것이고 점유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20년을 넘어버리면 취득 시효를 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체크해 두셔야 괜히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승소 후 강제 집행입니다. 판결 확정, 집행문 부여,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 집행 신청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계고 집행으로 자진 퇴거의 기회를 주고 여기서 계고 집행은 마지막 경고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본 집행을 기습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열쇠 교체, 집기 반출, 보관이 이루어지고 문을 따는 비용, 증인 수당, 운반 보관료 등은 소유자가 선납을 하여야 합니다. 후속 구상은 가능합니다만 일단 빨리 공간을 회복한다는 목표를 삼으시는 게 좋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결국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이를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첫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이득 반환을 본안에서 같이 청구해 줍니다. 판결문 한 장으로 사용료까지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집기류는 동산 압류로 압박하거나 매각 취득 절차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압류가 되면 그 집기류는 점유자가 맘대로 처분할 수 없고 필요하다면 법원 절차를 통해 경매에 붙여서 그 대금으로 밀린 차임이나 손해배상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강제집행 비용이 과다하다면 이사비 포함 합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 이사비를 쥐어주고 임차인과 합의를 하는 것이 수백만 원의 강제집행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갈등도 한 번에 정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인 명도소송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흐름만 지키신다면 불필요한 비용의 누수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프 소송이냐 변호사 선임이냐를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전자소송과 서류 준비를 잘 하시면 셀프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처분 집행과 강제집행 실무는 비용이 많이 들고 유치권 같은 방어 논점이 섞이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시간을 쓰되 비용은 아끼느냐, 비용을 쓰되 시간을 아끼느냐의 선택입니다. 현장에 변수가 있거나 속도를 내야 되는 사건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올바르고 치밀하게 지금까지 정정주 변호사였습니다.